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8쪽 RLC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류 회로에서 RLC 부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회로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원이 공급돼야 돼요. 그쵸? 전원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이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어디에서 이 전원을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부하가 있어요. 그쵸? 이런 부하에서 이제 전기가 소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원이 100% 모두 부하에 걸리면은 참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전기 공사에서 전기를 인갈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하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 회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도선 사이에서 어떤 게 전기가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류에서 배웠던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저항을 뭐라고 배웠죠?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 공급이 모두 부하로 가면은 참 좋은데 이 가는 중간에 방해하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일 때는 이 저항 성분밖에 없어요. 이 저항 성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뭐 전류나 그다음에 이 손실 이런 것들을 모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회로의 저항이 얼마이냐 이것도 계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직류 회로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로는 무슨 회로라고 했죠? 그쵸. 실생활에서 우리는 교류 회로를 사용해요. 그쵸. 이 교류에는 똑같이 이 직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겠죠. 그쵸? 요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교류 회로에서 과연 저항처럼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마우스가 와야 돼요. 직류에서 저항이라고 배웠던 요 성질이 교류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까이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써요. 임피던스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질은 똑같아요. 저항은 직류 회로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임피던스는 교류 회로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임피던스라고 한다예요. 용어에 바뀐 직류와 교류에 따라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성질에 있어서 특성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기호를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R이라고 하고 단위를 뭘로 나타냈죠? 옴이라고 나타내요. 그쵸? 임피던스는 기호를 뭘로 나타내느냐? 임피던스는 위에서 보다시피 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항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단위는 똑같이 옴의 개념을 씁니다. 연결 방법, 그 다음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 계산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저항의 개념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했다면 임피던스라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어떤 것을 임피던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우개로 지울게요. 선생님 글씨가 예쁘게 잘 안 써지는데 그냥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 48쪽에 리액턴스와 임피던스 밑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 R뿐만 아니라 인덕터, 커패시터의 세 가지 부품 모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방해하는 요소가 뭐만 있었다? 저항만 있었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교류에서는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항 R, 코일 L, 콘덴서 C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가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은 우리가 왜 방해하는지를 직류 연결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쵸? 여기에서 전기를 소비하니까. 근데 코일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소비하느냐. 그래서 코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전자 유도가 있어요. 그쵸?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전자력, 전기력, 전자기력. 그쵸? 유도 전기력,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쵸?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콘덴서의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콘덴서에서는 충전과 방전이 일어나요. 그쵸? 충방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충방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우리가 전기가 이 안에 충전되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요만큼 전압을 크기를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회로에서 부하가 연결될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뺏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유도되는 기전력만큼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부하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항에서 좀 깎이고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에서 좀 깎이고 그 다음에 C에서도 조금 깎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부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LC의 소자가 교류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쌤이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구나. 방해하는 요소로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로 맞나? 어떤 원리로 이렇게 나오나 이런 개념을 알기보다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교류에서는 저항, 코일, 콘덴서가 모두 이 부하에 가는 에너지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RLC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저항에 대한 내용은 직류에서 아주 잘 배웠어요. 그쵸?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모두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개념이 우리가 전원에서 교류 전원이 공급되는 것이 직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그렇죠. 파형이 변하기 때문에 주파수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렇죠? 주파수라는 것을 발생을 하는데 이 저항이라는 것은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 요소는 이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하지만 코일과 콘덴서는 직류가 아닌 교류에서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교류의 특징인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요. 요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특성을 우리가 나눠서 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이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리액턴스라고 표시를 해요. 리액턴스. 그래서 리액턴스 기호 X로 하고 단위도 똑같은 개념인 옴의 개념으로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의 개념이 이렇게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요거에 따라서 교류의 임피던스는 뭐가 저항 성분과 저항 R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X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위에 리액턴스의 개념이 나오는데 리액턴스 인덕터 L에 의한 무슨 성? 유도성 리액턴스 XL 그리고 커패시터 C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구분한다예요.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 임피던스 요소는 리액턴스예요. 그런데 코일과 콘덴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X의 코일, X의 콘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주파수의 이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것을 바로 XL은 유도성의 특징을 가지는 거고 XC는 용량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XC는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류는 저항,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될 수 있다예요. 근데 회로에 따라서 저항이 없을 수도 있고 코일이 없을 수도 있고 콘덴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교류 회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항, 코일, 콘덴서 세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 인덕터에서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파수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주파수에 비례한다예요. 비례한다. 그래서 이 XL은 파형이 발생했을 때 각 주파수 오메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메가의 L 크기의 값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예요. XL은 오메가 L이에요. 오메가 L. 오메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2파이 F 주파수 성분의 L로다가 이렇게 구했다예요. 그렇죠? X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구하느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에서 이 오메가에 대입을 하니까 2파이 F의 C분의 1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안에 있는 이 원리에 관한 또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고 2파이 FL로다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C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XC로 오메가 C분의 1이고 2파이 F C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머릿속에 덜 복잡하고 더 어려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이 식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전자 기초의 내용을 이해하는 이유는 우리 많은 자격증 기능사 관련해서 기출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초점을 더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더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할 때
아니면 내년도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전기 회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것을 권하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이 점점 더 싫어지고 어려워지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식으로다가 설명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RLC의 특징을 우리가 그래프로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R은 주파수 영향이 없어요. 그쵸? 근데 XL은 주파수에 비례해요. 주파수가 커지면 XL도 커져요.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예요. 근데 XC를 보면은 F가 밑에 있으므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것, 요것을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예제가 더 뒤에 있어요. 뒤에 RLC 이렇게 회로하는 예제가 있는데 뒤에 내용보다 앞에서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앞에서 이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해해 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L이 이 헨리예요. 헨리. 요 H는 헨리 코일의 단위죠. 이 헨리인 그림과 같이 10V 6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XL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회로가 무엇이냐? 요 회로는 교류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됐느냐? 코일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요 회로예요. 그래서 요 교류 회로의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요. 직류 회로는 어떻게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렇죠? 얘는 직류. 얘는 교류. 그렇죠? 교류. 그래서 교류 회로가 V가 있어요. V가 있고 이쪽으로 I 암페어가 흘러요. 그리고 L이 있어요. 요 회로예요. 이때 V가 VM의 우리 기본식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리고 여기에 L에서의 리액턴스 XL의 값이 이렇게 있어요. 요 회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XL의 값을 구한다예요. 앞에서 우리 식에서 XL은 어떻게 구한다 배웠죠? XL은 오메가 L이다. 그쵸? 오메가 L은 어떻게 구한다? 오메가가 나와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오메가가 없어요. 오메가가 없으므로 2파이의 F의 L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파이는 얼마죠? 3.14. 그 다음에 F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F는 60. L의 값은 얼마예요? 2헨리예요. 그쵸? 요것을 다 곱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요것을 다 곱하면은 책에 753.6에 XL 리액턴스니까 뭐가 나온다? 옴이 나온다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식의 값 식만 안다면은 그냥 값만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XL은 오메가 L로 구한다. 그런데 오메가는 2파이 F므로 2파이 FL로다가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더 쉬운 문제는 여기에 오메가가 나왔을 경우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른 예제를 보면은 V가 전원이 VM의 사인에 10T로 오메가가 나왔어요. 그쵸? 오메가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우리가 XL의 값은 얼마일까요? XL은 오메가 L이므로 오메가가 나왔어요. 10 곱하기 헨리 2가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요? 20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가 오메가를 뜻한다. 그쵸? 각 주파수의 위치 오메가를 뜻한다. 그리고 요 식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은 C에 관한 것을 또 한번 볼게요. C가 20 마이크로페럿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XC의 값을 구하세요. 그림을 똑같이 구해야겠죠. XC니까 여기에 이렇게 C가 연결됐어요. C가. 여기가 V가 있고
이쪽으로 I가 흐르고 여기 C가 있어서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있는 거겠죠. 이때 V도 똑같이 VM의 사인의 오메가 T예요. 그쵸? 기본식이에요.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XC는 어떻게 구했어요?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은 오메가는 어떻게 구했냐? 2파이 F의 C분의 1 이렇게 구했어요.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보겠어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F가 얼마예요? 60. 왜 60일까요?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예요. 그래서 대부분 60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얼마냐? 20의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쭉쭉쭉쭉쭉쭉 해보니까 어떻게 나온다? 132.7 ohm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죠. 나머지는 계산기로다가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계산기. 산수 나는 산수를 잘 못한다. 계산기를 잘 누를 수 있으면은 가능해요. 하지만 시험을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복잡한 계산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위로 올라가면 뭐 10의 6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곱하기를 하면은 나올 수가 있는 식이죠. 앞에 우리 콘덴서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V가 VM의 사인의 얼마다? 20T다. 그러면은 XC의 값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므로 오메가가 얼마예요? 오메가는 20이죠. 그러면은 20 곱하기 C 20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00분의 10의 6승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0의 4승. 그쵸? 만 나누기 4. 만 나누기 4 하니까 얼마 나올까요? 만 나누기 4 하면은 얼마 나와요? 딱 떨어지잖아요. 4, 2, 8. 4, 5,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4, 2, 8, 4, 5,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바뀌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 회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구분된다. 그다음 리액턴스는 유독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로 2파이 F L이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2파이 F C분의 1이다. 요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과제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